안녕하세요. 가로수길에 있는 스시사키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10초로 가시면 됩니다. 요즘 스시 업장들이 확실히 많이 오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업장입니다. 정식 오픈을 8월에 한 곳이라 거의 2달 정도 된 곳이네요. 그런데도 벌써 주말 예약은 3주 전쯤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입소문을 타는 건지 셰프님을 아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예약이 점점 차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이날 방문해보니 괜찮아서 다음에도 또 가보려고 해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지니 예약이 계속 차게 되는 거겠죠. 스시사키는 가로수길에 있어요. 이 주변이 요즘 스시집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여기 주변에 있는 스시유견 올렸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스시유견도 맛있었는데 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픈 업장이 많아져서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업장끼리 상대적인 경쟁이 되기도 하고 업장마다의 스타일이 또 조금씩은 달라서 옵션이 많아지는 느낌이라 좋습니다. 제가 가로수길에 있는 매장들을 갈 때는 그 한남대교를 넘고 나서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내립니다. 여기서 내려요. 신사역에서 좌회전 받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이날도 빨리 내려서 다행이다 싶었네요. 제가 차보다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쓰고 가끔 내렸는데 좌회전이 빨리 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아프기도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이날은 제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까지 막히게 된 이유가 신분당선 공사를 진행하고서부터 그래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공사장 뷰가 이제는 엄청 익숙해질 정도인데 이것도 2022년이 완공이라 뭐 1년만 더 이러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스시사키 가격은 점심은 6만 원이고 저녁은 12만 원이에요. 저는 저녁에 방문했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이나 둘 다 일부제입니다. 저녁 같은 경우는 식사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가로수길로 들어와서 스시사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랑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네요. 요 건물 2층입니다. 일본어로 사키라고 써있는 간판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없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통로가 조금 좁은 편이에요. 가는 도중에 한글로도 사키라고 써있는데 층이 안 써있어서 저는 약간 헷갈렸어요. 2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미용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닌갑다 하고 3층으로 올라갔는데 3층은 미술학원이라 여기도 아닌 것 같고 엘리베이터는 없고 그러니까 4층일 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게 2층 어딘가에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시 내려갔어요. 미용실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숨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스시사키입니다. 위쪽에 검은색으로 간판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업장을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가로수길이니까 임차료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업장의 위치가 곤란할수록 그게 임차료로 반영이 되고 그런 부분 덕에 가성비 업장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니까요. 그리고 뭐 스시 오마카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찾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눈에 잘 띌 필요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내부 인테리어는 신규 업장답게 깔끔합니다. 의자도 편하고요. 푹신한 소파 같은 의자예요. 이날은 저희 포함해서 6명이었어요. 좌석은 더 있는 것 같은데 한동안은 6명만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3자리가 더 있었으니까 최대 9명까지겠네요. 이거는 주류 메뉴판. 여기도 주류 가격대가 괜찮은 편입니다. 화요랑 일품진로도 3만 원이라 좋았어요. 이날은 화요랑 진로를 마셨습니다. 이제 음식입니다. 일반적인 계란찜 위에 청어 정소를 위에 올리고 와사비 오일을 살짝 뿌려줘서 나왔어요. 정소가 그대로 나온 거는 아니고 상당히 곱게 갈려져서 올라가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이거 맛있게 먹었어요. 셰프님은 이게 약간 비릴 수도 있어서 와사비 오일을 살짝 넣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안 넣는 게 더 느낌이 녹진해서 제 취향일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넣는 게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네요. 일행도 와사비 오일을 좋아했습니다. 원래 생선 정소가 맛있긴 하죠. 산뜻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이렇게 시작부터 정소로 녹진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해초 모듬. 저도 해초는 잘 먹어요. 초장이 생각나는 메뉴입니다. 그렇지만 오마카세 집에서 초장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초장 대신에 식초 소스가 밑에 약간 깔려 있습니다. 자연산 참돔 껍데기 쪽이 마스카와라고 뜨거운 물로 살짝 익혀져서 나왔어요. 얘도 괜찮았어요. 뭔가 위에 껍질도 붙어 있어서 이게 보고 있으면은 화로회 같은 느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화로회 느낌은 아니고 적당히 숙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사비랑 소금이랑 조금씩 올려서 먹으면 괜찮아요. 전복이랑 내장 소스. 초반에 안 나오고 회가 나와서 이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쉽게도 밥은 안 나왔어요. 개우 소스가 생크림을 섞어서 상당히 좀 부드럽고 전복은 적당히 따뜻하고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은 쥐치랑 쥐치간. 이거 상당했습니다. 쥐치 살은 그냥 먹으면 맛이 좀 약한데 이런 식으로 간이랑 묻혀서 먹으면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간도 간이 잘 돼 있고 저렇게 비벼 놓으면 그 쥐치 살이 뭔가 더 맨들맨들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보기에도 기름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이거 맛있었어요. 소금 간은 되어 있으니까 와사비만 조금 올려서 먹으면 좋습니다. 대게가 나오는 거는 항상 좋은 일입니다. 맛있고 이게 양이 얼마나 나오냐의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은
요즘에는 이 정도면은 괜찮아 보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아래로 조금 더 있더라고요. 요즘에 대게 가격이 좀 곤란해요. 추석 주변이라서 각각류 가격이 원래 명절 전후에는 올라가긴 하니까 좀 높아졌는데 그걸 감안해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약간 높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시적으로 가격대가 낮아진 적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항상 가격이 높은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올해 봄꽃게도 가격이 높았어요. 그래서 게도 곤란한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 봄꽃게가 가성비로 보일 정도니까 대게는 진짜 요즘은 먹을 때마다 매번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튼 여기 대게는 맛있게 먹었어요. 고등어로 이소배 막기가 나왔습니다. 이날 고등어가 맛있었어요. 비린내도 없고 기름기도 적당히 올라왔고 엄청 많이 올라왔다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밸런스가 좋은 건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날 고등어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기로도 나오고 초로 숙성 안 한 거 나오고 초로 숙성한 것도 나중에 나오고 앵콜까지 고등어가 나오고 셰프님이 고등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막기도 3개가 나와서 저는 이날 고등어만 6개를 먹은 거네요. 막기는 3개가 나온 점도 괜찮았어요. 역시 1개보다는 2개가 좋고 2개보다는 3개가 좋은 것 같아요. 이때쯤에 추가로 한 병 더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원형 얼음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원형 얼음을 좋아하는데 3병째 주문했을 때는 그냥 각얼음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 얼음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소주나 위스키 같은 술을 온도락으로 마실 때는 동그란 얼음이 좋은 게 있어요. 술이랑 얼음의 접촉 면적이 적으면은 얼음이 좀 천천히 녹으면서 물이 덜 섞이니까 조금 더 술 자체를 즐기기가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그란 얼음을 사용하는 건데 저도 그래서 집에서는 동그란 얼음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동그란 것만 사용하다가 장미 케이스 얼음도 사용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저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음 케이스의 세계도 상당한데 이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소라찜이랑 피문어가 나왔어요. 소라는 적당히 했고 문어랑 무는 둘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케가 앞부분 요리들이 많이 나오네요. 양도 적은 것도 아니고 양 적은 사람이 오면은 여기까지 먹고 배부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양이 적은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먹고 배가 부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요리 양이나 종류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스시 나오기 전에 입가심으로 시인문어가 나왔어요. 술을 마시고 있다면은 이게 상당히 좋은 타이밍에 나오는 국이겠네요. 이제 스시, 초절임하지 않은 고등어입니다. 이거는 당일 들어온 고등어래요. 이거 맛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약간 분홍색도 살짝 있으면서 끝부분에 지방도 있고 먹어보면 비린내도 하나도 없고 아주 깔끔하면서 맛도 잘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스시로 나올만 하네요. 두 번째는 적당히 서걱거리는 줄무늬 전갱이. 그런데 이거는 약간 재료가 얇았는지 밸런스를 보면은 밥보다 재료의 양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여기 밥의 간은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평균보다 초랑 소금 간이 약간씩 더 있는 정도로 보였어요. 요 정도가 어찌 보면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정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밸런스가 아예 안 맞아버리는 경우는 곤란하겠지만 그 스시집 왔을 때 밥간은 사실 취향의 부분이 커서 이게 조금 더 강해야 좋다거나 약해야 좋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도 참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중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아무튼 이날은 중간보다는 약간 더인 것 같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매번 바뀔 수가 있어서 이날은 그랬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다른 분들이 또 더 쌓아주시겠죠. 벤자리돔도 괜찮네요. 돔인데 맛도 좀 강하고 기름진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전갱이 얘도 괜찮았어요. 이날은 고등어도 그렇고 전갱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등푸른 애들이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거는 갑오징어 칼은 적당히 맞은 것 같고 위에 제스트가 살짝 뿌려져서 나왔습니다. 갑오징어 먹으면서 오른쪽을 보니까 다른 셰프님이 옆에서 보리새우를 잡고 계셨어요. 이분이 한번 손질을 하시고 옆으로 토스 그리고 보리새우가 나왔습니다. 내장도 적당히 살아있고 이거 살도 좀 탱글해서 이것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치 속살 간장에 절여져서 나왔어요. 이거는 적당한 맛이었어요. 그 뒤로 대뱃살이 나왔는데 이게 맛은 더 좋았어요. 기름은 많은데 맛이 좀 약한 참치들을 물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그쪽이라는 건 아니고 이거는 맛도 잘 나고 좋았어요. 그런데 흰 부분의 근막이 살짝 제거가 덜 돼 있어서 입에서 살짝 났긴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선택과 집중해서 괜찮아 보였습니다. 살이 맛있고 근막 있는 얘들이냐 아니면은 근막이 없고 맛이 약한 참치냐를 2개 중에서 고른다면은 저는 얘처럼 근막이 있어도 이렇게 살이 맛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성게 곤란한 성게였습니다. 플라스틱 판에 들어가 있는 성게도 아니라 보기에는 이거 원가도 꽤 나가는 성게일 것 같은데 이날은 상태가 좋지는 않았어요. 셰프님이 그 성게 체크를 하시고 새로운 판을 까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판은 안 좋았지만 이 새로운 판은 괜찮겠지 싶었는데 그랬는데
비싼데도 탁한 맛이 좀 느껴져서 아쉬웠던 설계입니다. 저는 여기를 이날 처음 간 거라 이날만 이랬을 것 같긴 해요. 다음은 청어, 정갱이도 나오고 고등어도 종류별로 나오고 이날 등푸른 애들이 많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도 등푸른 애들을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나와주면은 괜찮죠. 비린 맛이 있는 애들이 종류별로 비리게 나오면 곤란하겠지만 여기는 다 괜찮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금태. 이거는 항상 좋습니다. 금태랑 밥이랑 같이 먹는 게 뭐 다 아는 맛이지만 앞에서 구워진 금태를 보고 있으면은 항상 또 먹고 싶어지는 생선이에요. 이건 좀 기름기가 많아서 이런 거는 와사비를 좀 많이 올려서 먹어도 괜찮아요. 사이즈는 가로 사이즈는 마음에 드는데 이 세로 사이즈는 살짝 작은가 싶지만 잘 비벼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거북손이 들어간 장국. 초절임한 고등어 위에 백다시마가 올려져서 나왔습니다. 셰프님이 고등어 숙성 시간을 조금씩 다르게 가져가셨대요. 처음에 나왔던 막기는 2일이고 아까 맛있게 먹은 고등어는 당일, 그리고 이거는 3일. 이것도 괜찮았어요. 이거는 살짝 초가 좀 많이 느껴지는 듯하긴 했는데 이 밥이 약간 마일드한 편이기도 하고 초랑 또 고등어가 잘 어울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등어 맛집이네요. 박고지마리. 오마카세 집에서는 이것도 장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거죠. 장어가 먼저 나오는 곳도 있고 이게 먼저 나오는 곳도 있고 어쨌든 후반부에 등장하는 애들 중에 하나라 배가 불러도 이 박고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제 다 끝났구나 싶고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해요. 이 박고지가 아쉽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장어. 이거 장어 잘 익었네요. 제가 좋아하는 소스 있는 장어였어요. 이제 장어 뒤에 계란구이 나오고 이제 앵콜로 정갱이랑 고등어 나오고 소바 나오고 디저트로 모나카 나오고 끝납니다. 앵콜은 제 옆에 있으신 분이 등 푸른 거 남은 걸로 주세요라고 하셔서 뭔가 저도 분위기 타서 저도 등 푸른 거 남은 걸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 일행도 같이 분위기 타서 같은 걸로 달라고 하고 이런 것도 군중 심리가 있긴 합니다. 마음속에서는 당일 고등어 말해야 되나 싶었는데 말해놓고 나서 번복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등 푸른 애들이니까 확률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기도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다행히 정갱이 나오고 나서 고등어도 하나 더 나왔습니다. 등 푸른 거 중에서도 이날 저는 고등어랑 정갱이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두 개가 딱 나와서 좋았어요. 맛있게 먹었던 스시사키. 항상 업장에 대한 기대치는 가격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건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괜찮은 느낌이라 좋았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좀 그래서 그렇지 들어가면은 새 업장이라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성게는 좀 아쉬웠지만 다른 원물들이 전반적으로 상태가 좋기도 하고 양도 많아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앞부분 요리 많이 나오는 것도 좋은 부분입니다. 주류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괜찮은 편이라 조만간 다시 가게 될 것 같아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